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존버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채널에서 언급하고 있는 종목을 리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황 상태나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스닥 지수를 좀 중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피보나치 황금 비율, 보조지표, 재료들을 이용해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이론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황과 코스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헝다그룹이 있죠,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를 한번 보시면은 미중이 다행히 화상 정상회담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도 반등을 어느 정도 해준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준 이유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얘네들이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딱히 지금은 더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헝다그룹입니다. 일단 헝다그룹이 굉장히 안 좋아요. 현재 파산 위기고요. 현재 이자도 못 내고 하고, 특히 이제 뉴스로 보시면은 보유주식을 매각, 그리고 자회사 매각 추진 등 현재 헝다가 시도하는 자금 마련 방식으로는 이 많은 돈을 갚는데 한계가 있다. 분석이 커지고 있죠. 그렇다는 말은 헝다그룹이 파산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식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현재 뭐 큰 금액으로 장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적주 위주로 보셔야 되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우리 OTT 말씀드렸죠. 오늘 OTT로 해서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코퍼스 코리아가 굉장히 큰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키다리 스튜디오도 어느 정도 수익은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관련으로 해서 이제 컨텐츠 관련 뭐 미디어 쪽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그렇게 큰 등락이 별로 없을 겁니다. 특히 항공주도 마찬가지고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을 좀 선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완전히 그냥 잡주로 가시던지. 네. 웬만하면 이거는 좀 비추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네. 그래서 시황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요. 자, 코스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제가 제일 최근에 코스닥 리뷰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얘는 ABC가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내려갈 확률이 크다. 그러나 제 분석이 틀리고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하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파동을 한번 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로도 파동 분석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아셨죠? 하기 전에 이제 서론이 좀 길죠? 유튜브 댓글에 파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론이다. 이거를 공부할 시간에 그냥 홀짝으로 해서 50% 확률로 오르냐 내리냐 뭐 그거 하는 게 더 시간 아끼고 좋다 라고 이제 댓글을 다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것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이론일 뿐이에요. 이론일 뿐이고 얘는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가 없고 보조 지표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주식 매수를 할 때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일목균형표도 볼 거고요. 그리고 뭐 볼린저 밴드도 볼 거고요. 그리고 이평선도 볼 거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얘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이런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일 뿐이고 얘는 선행 지표가 아닙니다.
후행이에요. 이제 다 하고 나서야 얘가 1, 2, 3, 4, 5였구나. 그리고 A, B, C가 나왔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계산법을 통해서 예상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예상이 100% 맞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이란 걸 좀 안 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네. 상대를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그럴 거면은 주식은 그냥 운으로 도박을 하지. 네, 그렇죠? 굳이 주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저기 강원랜드 가서 도박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공부를 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자, 네,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을 파동을 한번 보게 되면 당연히 여기가 C겠죠. 일본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 일본 기준 말고 여러분들 한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만약 보게 되면 여기가 C겠죠. 1파죠. 2파죠. 이렇게 3파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4파, 5파로 보는 게 맞습니다. 존버님, 여기가 3파가 될 수 없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4파입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불변의 법칙에서 1파의 고점은 4파의 저점보다 낮을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이거를 침범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4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C, 1, 2, 3파, 4파, 5파 그리고 나서 A, B, C로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파동이 시작이 된다 라고 보는 게 좀 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아까랑 똑같이 여기가 C겠죠. 그리고 나서 솔직히 1파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 정고점을 넘는 이런 부분이 3파라고 보시는 게 굉장히 신뢰가 높아요. 왜냐하면 3파는 정고점을 넘는 파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요. 그렇게 따지면 얘는 C고 여기가 3이 될 수 있겠죠. 여기가 어디가 1이고 2고인지는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럼 얘는 여기가 4파가 되겠죠. 하나, 둘, 세 번으로 해서 그러면은 얘가 5파가 나올 거다. 근데 5파가 나오는데 굉장히 5파가 연장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 보시면은 이 연장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으로 이렇게 삼각 수렴으로 가면서 연장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5파를 마무리를 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 B, C가 나올 확률이 크다고 했죠. 그럼 얘는 여기가 A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A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B파 라면은 이렇게 A고 지금이 C파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여러분 이 C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 여기서 C파가 끊기고 다시 파동이 조금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C파는 잡을 수가 없어요. 원래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이 이론에서의 단점이 뭐냐면 상승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좀 없다는 게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그나마 예상을 하면은 거의 4파 저점과 비슷하게 떨어질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아셨죠? 뭐 A파 같은 경우에는 뭐 5의 4파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을 하긴 하는데 웬만하면 이제 4파의 저점과 거의 비슷하게 떨어질 확률이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여기를 A라고 예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B파죠? 왜냐하면은 이 5파 고점을 못 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갭을 발생을 시키면서 하락을 한다는 거는 거의 C파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장 저점을 찍으러 갈 때 갭을 발생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갭을 발생시키면서 하락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리도 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C파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일단 예상을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 공식에서 자, C파는 A파의 하락폭에 곱하기 웬만하면 1.382배를 많이 합니다. 아셨죠? 근데 B파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는 경우에는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거는 참고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계산을 해봅시다. 자, A파는 하락폭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계산하죠? 5파 고점에서 빼기 A파 저점을 하면 A파의 하락폭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자, 5파 고점은 1062.03이죠. 1062.03 빼기 A파 저점을 뺍니다. 저가는 964.02죠. 빼면 98.01입니다. 여러분, 하락폭은 98.01이에요. 그럼 B파 고점이 얼마죠? 자, B파 고점이 1056.3, 그러면 1056.3이고요. 그다음에 하락폭이 98.01이니까 98.01에서 곱하기 1.382를 해야 C파의 하락폭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하면 135.449가 나옵니다. 아셨죠? 이 부분 여기 있으니까 제가 좀 이따가 활용을 할게요. 자, B파 고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56.3이죠. 여기서 빼기 이 C파의 하락폭을 빼줍니다. 135.44982를 빼면은 920.85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예상을 한 C파의 저점은 920.8, 약 921이나 920쯤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내려갔을까요? 저가를 보시면은 922.36이 나왔습니다. 922.36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예상한 가격이 얼마였죠? 920.85포인트죠.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비슷하죠. 그러고 나서 오늘 양봉으로 3.37%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예상을 했던 A, B, C로 봐도 일단은 무방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무방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A파의 원래 파동은 3번이에요. 하나, 둘, 셋. 그렇게 따지면은 이 A파에서도 한 번, 두 번, 3번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A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B가 나왔다가 C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B파의 상승폭은 A 하락폭의 38.2%나 61.8%만큼 반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 갭 보이시죠? 이 갭이나 이 갭 정도를 메꾸고 나서 다시 하락으로 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얘가 어찌됐든 뭐 A, B, C로 마무리를 하든 이 전체로 A로 마무리를 하든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 B파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어느 정도 회복하는 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갭을 완전히 메꾸고 상승을 해야만 완전한 회복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고요. 스윙이나 단타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더 이 주식 시장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좀 신기하긴 하네요. 얘가 922까지 떨어져서. 어찌됐든 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말하면은 뭐 이도저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이론 그대로 여러분한테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뭐 개인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게 당연한 거예요. 아셨죠? 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기대를 해보고 기다려 보시고 코스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개별 종목 코퍼스 코리아입니다. 코퍼스 코리아는 제가 월요일인가 일요일에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이 채널 패턴 자체가 비슷하죠. 이렇게 상승, 그리고 다시
삼각 상승, 다시 삼각 상승 하고 있죠. 특히나 오늘 윗꼬리를 좀 많이 달 줄 알았는데 얘가 갑자기 마지막 판에 확 올리면서 윗꼬리도 없이 완전히 말아서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져줬죠. 그리고 나서 이 매물대를, 이 저항대를 확 뚫어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퍼스 코리아는 현재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 아마 기대가 돼서 아마 오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일본의 컨텐츠를 주요로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현재 종목 투자자를 보게 되면 오늘 기관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일단 오버행 남은 물량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오버행 물량은 거의 얼마 남아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가 그 오버행 물량을 팔려고 올렸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오른 뒤에 이렇게 팔았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같으면 지금 현재 이 박수 칠 때 내일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 안 하든 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런 시장에 이 정도 상승이면은 굉장히 땡큐죠, 여러분. 네. 충분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월요일부터 해서 수익을 볼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화요일날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00원에서 3,300원에서 4,200원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한 20-30% 정도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다른 데 물리느라 사지도 못했지만, 네. 어찌됐든 코퍼스 코리아는 이렇게 마무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미디어나 콘텐츠가 굉장히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현재 시장 자체가 그렇게 계속해서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들고 가는 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절을 좀 하시고 나머지만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퍼스 코리아는 혹시나 매수하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퍼스 코리아는 더 이상 물량 체크도 하지 않을 거고요. 이대로 이제 보내주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코퍼스 코리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마지막 종목 KHNT만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KHNT는 오늘 상승 좀 많이 했죠. 전 24%까지 가길래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상칠 줄 알았는데 솔직히 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오른 겁니다. 오늘 대대적으로 이제 다른 종목들을 보더라도 전부 다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전부 다 반등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많이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은 약간 그 잡주들이 네, 많이 오르긴 했어요. 왜냐면 지수가 많이 꺾이다가 갑자기 오르면은 이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총이 작은 애들을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 밑꼬리를 엄청나게 끌고 끝났으면은 정말 암울할 뻔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줘서 나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 1년 최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온 거라서 좋은 거고요. 또 안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 21선 생명선을 넘지 못했다 라는 게 안 좋은 점입니다. 일단은 물량 테스트를 어느 정도 한번 했다가 다시 올린 거라는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분봉으로 보게 되면, 자, 3분봉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이쯤에서 한번 테스트하고 쭉 내리고 다시 계단식으로 올리죠. 이럴 경우에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턴어라운드 하는 걸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3분봉 기준 저항선을 일단 1600선을 넘어줬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지지를 좀 잘 해준다면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종목별 투자자를 보더라도 기타 금융이나 다른 기관에서 나온 물량이 없고 외국인도 기타 법인도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 망해가고 있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지금 RSI도 일단 최저점을 갔다가 다시 한번 이 50 평균선을 보러 가고 있고, 특히 이 스토캐스틱도 우물을 완전히 그린다면은 이렇게 잠시만 올라와 주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파동을 그리는 형상을 볼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2,000원 선만 와도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하고 싶긴 해요,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차트는 이 정도로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공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공시가 나온 게 있는데 KHNT가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유상증자 결정이 됐다고 해서 악재가 무조건 아니에요. 이 3자 배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3자 배정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고요. 당연히 필룩스입니다. 필룩스는 장원테크의 이제 위에 있는 우리 KH그룹의 주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필룩스입니다. 아셨죠? KH 필룩스에서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제 150만 주에 대해서 20억입니다. 20억을 3자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호 예수가 1년이 잡힙니다. 1년 동안 못 판다는 거예요. 상장은 언제냐? 11월 4일이고요. 얼마? 1315원에. 얘네가 뭐 2배를 먹으려고 해도 2600원까지는 일단 보셔야겠죠. 일단 뭐 이 필룩스가 지금 이거 말고도 이 8월 6일날 유상증자 20억을 한 게 또 있거든요. 8월 6일자에 유상증자를 보시면은 얼마에 했냐? 1770원 했습니다. 1770원 했고 이것도 신주는 8월 24일이지만 팔 수 있는 거는 1년 동안이기 때문에 22년 8월은 돼야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쁜 사항은 아니죠. 3자 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악재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공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도 제발 이 부분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한 1,500원은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KHNT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도 다른 종목들은 정리를 좀 했지만 KHNT만은 아직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아셨죠? 그래서 KHNT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코스닥을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다른 종목을 못했는데 뭐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전부 다 과대낙폭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순환매에 의해서 반등이 나온 거라서 이틀 전에 손절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손절한 금액보다도 아직 못 올라온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다시 들어가기보다는 이번 특히 내일은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특히 다음 주에는 옵션 만기일도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일단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나 이번 주 주말에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으면은 기도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